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오는 7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서 최근까지도 갈등이 극심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노동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이명로 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로입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정음의 이은정 대표 노무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은정 노무사입니다. 정의당의 김현기 대전시당 위원장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김윤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버스 노사 협상이 이제 타결됐습니다. 파업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서 노측, 사측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먼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이 버스 파업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이명로 총장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광역 지자체 버스 업체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체의 경우에는 이번 파업이 임금 인상이나 아니면은 정년 연장 이런 통상적인 근로 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네. 이런 것들이 이 파업의 원인이 일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버스 업체는 근로시간 관련해서 특례를 적용받아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장 한도 없이 일을 했었는데 네. 300년 이상 버스 업체의 경우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을 받아왔고 네. 그래서 이제 68시간까지 줄여야 됐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다시 더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이런 것들이 일부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버스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52시간밖에 일을 못 하니까 이제 급여 부분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결책이 아직 다 이제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논란이 이제 계속될 텐데 김성희 교수님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 주 80시간 이상씩 일하는 주 게 80시간요? 일상사였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경부고속도로상의 과역버스가 추돌사고 낸 게 졸음운전 때문인데 네. 그렇게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안전한 사회가 된다라는 점에서 노선버스에도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1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1년 이후에 실시하기로 돼 있으면 그 이전에 결정이 된 것인데 네. 그에 따른 준비에 미흡했다. 준공영제 실시하고 대전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 실시하는데 준공영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버스 회사들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중점이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 그쪽에서도 준공영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통해서 네. 임금 감소나 이게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버스 회사들이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제대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했는데 그런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점에서 주 52시간제가 갖는 최대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살리는 게 제가 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임기응변 책으로 급한 불을 끄는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급한 불을 껐다고 하셨는데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절차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전시도 벌써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버스 업계 종사자분들의 급여를 일정 부분 보전하려면 뭐 버스 요금 올리는 문제도 있을 테고요. 준공익 시행하는 대전시의 경우는 이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이 있을 텐데 좀 이 부분이 좀 복잡한 국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이현정 노무사님. 네. 네,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러한 일자리, 이런 근로시간 단축에서 그 버스 요금이 인상돼서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의 주머니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이제 노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일자리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네. 하면 추가적인 그 일자리 채용, 임금 소득의 임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되어서 네. 결국에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김민규 위원장님, 지금 이제 노동계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이제 아주 매뉴얼상으로 기본적으로 잘 지키자 이런 부분인데 재정 부분에 대한 염려는 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네네. 또 중공영제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필수제이자 공공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또 이제 최근에는 미세먼지, 뭐 열섬 현상 이래서 네. 부재 운행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헌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요금 부담, 인상 부담으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네.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이제 준공영제가 대전에서도 최근에 이제 유령 직원 뭐 이렇게 채용 네.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하지 않고 또 준공영제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네. 시민과 정부와 노동자의 부담은 늘리되 네. 버스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책임은 굉장히 줄어드는 뭐 이런 방식이어서 좀 추후에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버스 파업을 통해서 이제 주 52시간 시행이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런 것을 좀 우리 시민들이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 52시간 그 문제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에서 시행이 됐는지 좀 그 근본 취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명훈 선생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근로 국가에 지금 속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폐해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근로 시간을 네. 단축하게 되는데요.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가지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이 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면은 피로도가 증가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과로사나 산재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근로 시간을 줄였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OECD 국가 연평 노동 시간이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 멕시코가 2,258시간이죠. 네. 먼저 화면을 보고 말씀 이어주시죠. 지금 멕시코가 2,258시간이고 우리의 경우는 이제 24시간 2,024시간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좀 우리보다는 낮군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야근이 많다 보면은 이제 육아라든지 그다음에 가사 일을 돕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출산 있겠습니다. 기피요? 예,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일과 가정 생활을 좀 양립시켜 보자라는 네. 것도 하나의 이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 훈련을 위한 자기개발 투자 네.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 개발을 좀 투자해서 생산성을 높여보자. 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배경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수의 근로자들이 장시간 일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구직자들이 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을 좀 줄여서 신규 채용을 좀 하고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좀 부여하자. 네. 이런 취지도 가미가 됐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고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쳐서 현재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이죠. 이제 예. 시행 중인데 또 일부 사업장은 시행을 안 하니까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은정 노무사께서 좀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주 52시간이 지금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 도입될 때도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나머지 그 50인 지금 바로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적용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1월이요? 예, 맞습니다. 예, 50인 이상 사업장들도 지금 준비를 지금 상당히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런 준비들이 많이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의 규모라든지 그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던 중견기업 이상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어떤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어떤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치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다른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인규 위원장께서도 이제 노동계 인사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예, 예. 좀 현장의 목소리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만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동조합 간부하기 가족들이 네.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잔업 철야 특근 이런 거 이렇게 파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간부들만. 그러면 이제 급여가 확 주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제 정책을 도입하는 데 배경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배경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일자리를 늘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 300인 이상 사업장도 제대로 이렇게 시행되기도 전부터 네. 탄력 근로제 뭐 이런 논의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업장에서 필요한 것은 임금 축소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느낌이나 네. 신호를 주지 못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석기 교수 어떻습니까? 주 52시간 시행이 좀 잘 지켜지고 있다, 잘 준수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긍정적 의미가 있죠. 다 같이 네. 골고루 적게 일을 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하자. 그래서 삶과 일을 조화시키고 또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를 만들자.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지. 네. 뉴스거리가 이게 그렇습니다. 건강한 얘기는 뉴스거리가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 의미는 굉장히 과장되고 있는데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 최대 노동 시간 52시간 가는 건 예전에 일주일이 5일이라고 보아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던 체제를 일주일은 7일이다. 그래서 정상화시키는 과제고 주 52시간으로 했어야 하는 게 2004년에 주 40시간 도입할 때부터 사실 52시간 체제,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다라는 게 확립됐어야 되는 게 십몇 년간 지연되다가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늦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해서 탈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이슈를 너무 과도하게 이게 당연히 가야 될 길, 일찍 갔어야 되는 길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부정적인 얘기가 난무하는 게 아니냐. 좀 긍정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고민을 하는데 조금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좋은 계기를 잘 사장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게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직접 고용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나중에 되는 것이고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관련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된 사회죠. 소득 측면에서도 양극화돼 있는데 노동시간 측면에서도 양극화된 사회를 극복하지 못하면 네. 우리가 이제 좀 통합적인 사회로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텐데 네.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유한키벌리 같은 회사는 이미 주 4일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고 주 4일제요? 예. 그러면서도 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계기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미 이제 포괄임금제 이런 걸 폐지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근하지 말아라 이런 문화들도 생겨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알리고 그런 장점들을 찾아내는 작업들 속에서 이 논의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관련된 이 조항을 안 지키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또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주 분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어떤 재무 구조나 인력 풀 여건이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부분을 살피는 또 근로감독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현재 어느 정도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실태 조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네. 이 경우에는 거의 정착 단계인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걸 근로자 측면하고 기업 측면에서 조금 나눠서 보면 네. 이제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회식이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야근도 줄어들고 해서 그 육아, 네. 육아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사를 돕는 뭐 이런 활동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영어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 수강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도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네. 이쪽에 등록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네. 총장님께서 이제 뭐 어떤 좋은 취지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했는데 또 이제 사업주분들 특히 이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근로자분들이 좀 이거 너무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저 이현정 노무사께서 현장의 목소리 좀 어떻습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현장에서는 이 1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그만큼 업무가 줄어드느냐.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근무를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아무리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네.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네.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양을 부여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C 셧다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집에 가져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이후를 연장 40시간 이후로 8시간 이후로 연장 근로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외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안에 어떤 회사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실제로 그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실제 현장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인데 사업주는 이제 우리 근로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네. 그런 부분으로 자발적 근로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자발적 보상하지 않는 그런 폐해도 네. 어려운 부분도 실제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이제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이 시기에 근무 시간이 이제 다 못 맞추면 네. 근무 시간은 이제 늘려서 이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데 연장 근로 하게 되면 사업주가 이제 처벌받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집에 가서 한다. 이거는 근본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인데 김인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좀 뭔가가 잘 굴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란 말이죠. 이제 정부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주당 노동 시간이 1% 감소하면 생산성은 0.79% 그리고 네. 임금 노동자의 고용은 0.67%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사실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움츠려드는 이런 속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있는 것부터 뭐 이제 마른 걸레라도 짜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 초반에 애초에 이렇게 뭔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다 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정착될수록 긍정적인 효과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내년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적용되는데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이 혼란을 겪는다면은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더 큰 혼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예, 얼마 전에 우편집배원 사망 사고가 또 났는데요. 예. 공공부문이니까 바로 적용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서류상으로는 주 52시간에 맞추지만 네. 예,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저 출근 카드 찍으러 가는 거고, 예, 퇴근하기 전에 퇴근 카드 찍고. 이게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지 공짜 야근이나 뭐 공짜 잔업이 횡행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주 52시간제의 긍정적 효과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사망사고가 났다는 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감독이 되면 좋겠지만 예. 임금 체불이나 더 심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 이런 거를 서류와 현실과 대조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이 최대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강화된 게 아닙니다. 최소 조항이 없으면 이제까지 감독이 안 됐고 그걸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도 300인 미만으로 갈 때, 50인 미만으로 갈 때 더 심각한 사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부도 뭐 좋다, 안 쳐가고 있다, 좋은 징후는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65% 정도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 될 길이라는 대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의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부정적인 폐해를 사실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두 분, 세 분이 이제 서류에 안 잡히는 연장 근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이거는 거의 체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근로도 단속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어쨌든 주어진 생산량을 52시간 이내에 이제 완료를 하려다 보면은 근로시간 관리가 타이트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보수야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무보수야근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게 강제되었다면 사업주에서 강제되었고 그것이 그 근로시간 관리가 근로시간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리고 법의 취지 근로시간을 52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려고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근로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주 52시간 내내 근로감독과 관련한 이제 이야기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 노동조합 조직률과 관련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이제 보다 좀 높은 수준인데 이랬을 때 또 이제 더 어려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더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목표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제시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계속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여 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말씀 주시죠. 예, 좋은 말씀 주셨고 지금 교수님 말씀에도 동의하고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근로감독으로서 이것들이 다 제재가 될 수 있느냐? 저희 나라의 기업 숫자에 비해서 근로감독 간의 숫자는 상당히 낮습니다. 감독이 이 부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네. 사실상 인력상 구조상 그게 불가능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가 그 강화된 그 정부의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근로 감독이 강화되는 안 중에서 감독관의 네. 지원이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노조의 조직률의 그 향상, 또 재고 뭐 이런 부분들도 네. 필요하고 그보다는 기업에서의 그 대표들, 그 임원 경영진에서의 인식 개선 이런 네. 부분들이 그것이 더 먼저 또 시급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좀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좀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근본 취지가 저녁 있는 삶을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고 물론 그 외에 어떤 그 고용을 증대시킨다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나한테도 이제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된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대부분이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또 엇갈리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현장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네. 그 기업 안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간접 고용돼 있을 경우에 파견, 네. 용역, 도급, 하청 뭐 이런 이름으로 협력업체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관련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시간을 그 삶의 질을 누리는데도 네. 순서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에 이렇게 단계적 시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네. 이것이 사실은 삶의 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이걸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축소할 수 있는 대안도 고민됐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문제죠. 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네.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축소되는 게 소득 감소로 이어질 때 별로 달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에 대한 보완책도 별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네. 버스 파업에도 이제 그게 직접적인 파업의 도화선이 되긴 했는데 네. 그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네. 이미 잔업특근에서 간신히 생계비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주 52시간의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네. 찾을 것이냐에 대한 네.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네. 좀 주목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저녁 있는 삶도 뭐 순서가 있느냐 그런 말씀은 일단 그 주 52시간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300인 이상의 어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복지라면 복지일 텐데요. 그런 걸 누리는 것은 대기업 종사자분들이고 아직 이제 중소기업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시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뭐 이러한 어떤 저녁 있는 삶에 대한 반응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단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온도차가 있긴 한데 네. 하지만 이제 그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부분들은 임금의 감소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임금 수준을 얼마만큼 보전을 해줄 것이냐 이 제도 개편에서는 항상 그 부분이 함께 따라오는 이슈입니다. 네. 52시간은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적용받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현재 뭐 2조 2기들 하고 있는 사업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러면 줄이지 못하느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네. 52시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급여가 축소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임금을 보전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내용 때문에 실질 임금 감소의 우려 때문에 실제로 이 근로시간 단축을 달가하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고 있고요. 또 반면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뭐 여가 시간을 활용이라든지 교육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어떤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반반 정도로 현장에서는 네. 느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기업 내에서도 상당히 계속 논의가 되어서 네.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 합의해서 좀 좋은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사업장별로 이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기는 직원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나는 좀 급여가 너무 준다. 나는 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각 사업장별로 여건이 다 조건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 좀 했으면 하고요. 2004년이었죠. 이제 토요일에도 그때는 근무를 했었는데 주 5일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누구나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는 아니다. 이렇게 주 5일이 이제는 정착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건 시간이 흘러가면 주 52시간제도 정착이 될까요? 좀 전망이 좀 갈릴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예, 주 40시간제 도입이죠. 네. 주 5일이 적용되는 사무직 뭐 이쪽이 먼저 적용이 됐고, 네. 그래서 파장이 이제 뭐 생산직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십몇 년에 걸쳐서 네. 40시간제가 정착되는지 알았는데 사실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체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52시간으로 줄이고 있는 중이라서 네. 이렇게 다른 여지를 남겨놓다 보니까 네. 주 5일 40시간제 적용되는 사람과 그렇지 장시간 노동해서 일을 하는 사람과 네. 또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과 네. 이런 사람들이 얽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5일은 정착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미치는 파장은 좀 사람마다 달랐다라는 네. 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할 때도 뭐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좀 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건 정해졌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네. 소득과 임금을 같이 보전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안착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노동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축소되게 하려면 네. 일감이 줄어들지 않는 한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고용 창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니까 네. 이런 요인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나의 불리함이라는 건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해법을 만드는데 좀 더 주목했으면 하면 40시간제 주 5일제가 쭉 시행됐을 때 생겼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제가 모두에게 골고루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김 교수 말씀은 이제 정착이 되려면 일감도 많아야 되고 직원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경영성이 이제 경영 효율이 이제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좀 이게 우리의 제조업체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명수 선생님? 그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까지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단속을 뭐 조금 덜하고 많이 하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각종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근로자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 감소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임금이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그 부분을 기업이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면 네.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인당 최장 2년간 월 최대 40만 원까지 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좀 탄력 근로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주어진 업무량을 끝내기 위해서 네. 하다 보니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불가피하게. 네. 예, 그런 경우에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늘려달라. 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애로를 해소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지금 국회 법안이 발의돼서 네.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정도로 늘리는 그런 어떤 해법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은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탄력 근로제 이제 설명을 좀 보태자면 일감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이제 근무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근무 시간을 이제 줄여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지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한 주에 52시간 근무밖에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는 뭐 68시간 근무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노동 시간이 주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의 수당 급여가 주는 부분인데 저녁에 있는 삶이 보장이 되려면 내가 급여가 일정 부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상황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현장에서 이제 근로자분들 접촉하는 이현정 그 노무사께서 이제 좀 대변해 주시죠, 입장을.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면 누가 연장 근로를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 임금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 연장 근로는 당연히 안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인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근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받고 있던 임금을 네. 그대로 보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상 그러면 근로 시간 줄어든 것만큼 아예 임금이 하락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네. 다 실제 생활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은 시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 감소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어서 생활임금 수준이 본인이 이제 그 연장 근로를 채워서 하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경우를 일정 부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네. 그리고 기업은 그만큼 더 지불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부분을 협의를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마다 생각이 조금 더 다르고 네, 그렇군요. 기업에서의 그 지불 가능한 능력들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하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생활임금이 보장이 된다면 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이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68시간 근무했을 때 하고 52시간 이하로 이제 근무할 때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다른데 전반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김인규 위원장님? 네. 일단 저는 이게 우리 임금 체계 자체가 기본급이 적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버스 이야기할 때도 보니까 절반 정도가 기본급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총괄근로수당이나 이런 걸로 채워지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노동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사업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기업 운영의 문제도 있고 네.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분적으로 보면 언밸런스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탄력 근로자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은 경사노회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도 안 한 상태였고 이 논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나 노동자들은 다 이제 단계별로 다 빠져나온 네. 상태에서 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이 사회복지나 이 사회적 임금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엊그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의 고민이 이제 여러 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급여를 일정하게 이제 올려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경기를 살린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인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 전반적인 이제 급여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정부의 고민이 깊은데 이 점은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의 고민? 예, 하여튼
우리가 임금 소득에 대해서 좀 주목하지만 시간도 그만큼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도록 네.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의 네. 그 장시간 노동과 맞춤형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개선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밖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요소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논란이 있지만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사실은 이런 시간을 축소하는 것에 따른 소득 감소를 메우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럴 때 기업이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 기업 부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하는 네. 고용 창출 방향으로 해소하는 지원책 이런 것이 이제 결합돼서 그렇죠.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해법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록 씨는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고 또 일이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남겨진 과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연장 근로를 통해서 수입을 상당 부분 그렇게 이제 획득했던 그런 저임금 근로자분들이 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네. 보전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최저임금을 지난 2년 동안 대폭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라든지 아니면 또 근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을 조금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급 대상도 좀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래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평균 임금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그 네. 격차가 이제 5배 이하로 네.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측면만 보면은 연장 근로를 줄이기 쉽지 않겠죠. 네, 그렇죠. 앞으로 계속 네. 예,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그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그 여유 시간을 이렇게 소득이 그러니까 그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활동에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네.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활동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대세로 뭐 소확행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여유 시간에 육아를 도와준다거나 네. 그다음에 가사일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자녀의 학업을 도와준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소소한 취미 활동 이런 거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취지의 예. 말씀 이 정도로 예. 좀 들었으면 하고요. 이제 내년 1월부터인가요? 이제 5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52시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300인 이상의 중견 기업보다 재무 구조나 인력 풀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행해야 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들 기업들의 고민 또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현정 노무사께서 좀 말씀 주실까요? 근로시간에 네. 관련된 제도를 개선을 하는 것은 변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업무량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근무 시간이라는 것을 산출해내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네. 산출해내는 것 자체가 그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을 두고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근로자분들도 사업주에 의해서만 이 부분들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근로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회사에 기업에 제안을 하고 기업에서도 네.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이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말씀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는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뒤따라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 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김은기 위원장께서 정리를 주실까요? 예. 최근에 독일 금속노조가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노동시간 줄이는 이제 파업을 하면서 네. 초과 노동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자를 돈의 노예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한 경제로 가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 잘못된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프랜차이즈 이 계약의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자 간의 격차 문제 이런 걸 줄이는 것을 전반적으로 함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수 선생님 못한 말씀 있으면 또 짤막하게 3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하려면 네. 저희는 생산성 향상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은 짧으면서 생활 수준은 높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보다 적은 시간에, 그러니까 네. 이제 52시간 이내에 끝내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일터혁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대제 개편 지원 사업, 그다음에 뭐 교육 훈련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주 52시간 근무제에 둘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워라밸 이제 저녁 있는 삶, 긍정적인 측면에도 소득 감소, 고용 불안과 같은 이 부정적인 영향도 이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우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이제 살펴서 보완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